네, 안녕하십니까.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이제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시장 얘기를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장은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제 FOMC가 지나고 나서 이제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긴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시점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계속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확대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일반 업종들 같은 경우 기업들의 경영 활동들이 다소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반등이 좀 약했었고 오히려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래도 환율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이긴 해가지고 좀 수급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겪고 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종목들은 계속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한편으로는 단기적인 이슈 관점의 종목들을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철강 테마의 순환을 좀 기대하자라는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좀 이슈성 종목들에서만 계속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일단은 좀 대응하는 전략으로 좀 종목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강 쪽 이슈가 좀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돼서 좀 편입을 해볼 수 있는 종목 준비를 해봤고요. 어떤 종목인지는 좀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어제 제가 편입한 종목이 세진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저 종목을 한번 일단 리뷰를 도와드리겠는데, 제가 어제 전화상으로 이제 세진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좀 편입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 조선사들 같은 경우도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그렇고 이제 어느 상승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조금 조정을 충분히 받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조선사들 그리고 이런 기자재 업체들로 좀 매수가 들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조정이 좀 충분히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조선사 마찬가지로 조선 기자재 업체도 그렇고 실적이 하반기나 내년으로 갈수록 계속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데크하우스라는 제품들을 주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선박들에 보게 되면 선원들이 이제 머무르는 숙소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제품들을 좀 만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선종 가리지 않고 다 이제 적용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가 잘 나가게 되면 세진중공업이 다시 같이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하반기나 내년 계속 갈수록 실적 흐름들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시세가 끝난다기보다는 재차 반등할 여지가 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최근에 러시아에서 이제 그 부분 동원령을 좀 발동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 이슈로 좀 가스 가격이 다시 또 오른다라고 한다면 또 LNG 관련해가지고 조선 쪽에 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진중공업을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도와드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림 PTS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또 최근에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왜 리뷰를 해드리냐면, 제가 이제 편입할 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멘텀을 좀 말씀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 부분 동원령 발동을 나오게 되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들이 일제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건설 기계 쪽이 급락이 나오게 됐는데, 그 우림 PTS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정이 안 나왔어요. 크게 안 빠졌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림 PTS는 충분한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림 PTS는 단순히 이제 이런 건설 기계 쪽의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로봇 쪽은 또 그래도 기대감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으로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좀 덜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이 우림 PTS는 만약에 재건 쪽 이슈가 약해진다고 하면 또 로봇 쪽의 이슈를 좀 붙이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충분히 상승 여력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 오늘도 저도 좀 테마 종목입니다. 사실상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기보다는 그냥 이슈 따라서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번 현재가를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현재가는 6,180원이고요. 종목명은 대동스틸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이제 편입을 할 거고, 이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중소형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런 그 포스코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한번 시세가 나오고, 오늘 또 이제 현대제철 관련된 소식 때문에 좀 움직임이 초반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중소형 그 철강주 쪽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를 좀 내는 모습입니다. 근데 움직이는 걸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뭐 그냥 실적이 좋아서 뭐 정말 앞으로 엄청난 실적이 좋아질 것 이런 관점으로 가기보다는 이슈 따라서 그냥 테마성 흐름들이 좀 더 짙다라는 거.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꽤 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꼭 염두하셔가지고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왜 대동스틸을 준비했는지는 이제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종목은 대동스틸이라고 하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이 종목의 일단 사업부를 좀 보시게 되면 후판 그리고 열연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열연 코일이라든지 아니면 열연 이제 박판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주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약간 주로 이 업체가 판매하는 거는 좀 판 형태의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산업이나 뭐 이런 각종 이제 금속이 필요한 산업 쪽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제가 왜 약간 테마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원재료를 포스코에서 받아옵니다. 근데 지금 포스코에 약간 문제가 생긴 상황이죠. 근데 오히려 그때 얼마 전에 포스코 이슈가 나오고 나서 대동스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됐는데 이게 오히려 그 포스코의 제품을 받아오긴 하지만 향후에는 포스코로 인해서 뭐 제품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 이게 오히려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엮여가지고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테마성이 좀 많이 가미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포스코에 의해서 현대제철 요 관련된 소식이 오늘 좀 부각이 된 건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지금 이제 포스코가 이제 침수 피해로 인해서 가동이 좀 생산이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대안으로 떠오르던 게 현대제철이었습니다. 현대제철이었었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노사 간에 계속 이제 교섭이 좀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가 16차 교섭이었어요. 16차 교섭. 근데 여기에서도 계속 사측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임금 협상 관련해 가지고는 타협을 하지 않겠다라는 좀 의사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노조 측에서 파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실제로 파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또 이런 철강 관련된 이슈들 또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슈들을 좀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관련돼서 중소형 철강주들이 좀 시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또 단기간 내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포스코의 좀 가동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이 철강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중소형 이 대동스틸 이런 종목을 준비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화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포스코 얘기인데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는 지금 재고가 이제 일단 2, 3개월치는 남아 있어서 어느 정도 뭐 기존의 물량들을 공급할 여지는 좀 있고 그리고 각종 이제 고객사들 같은 경우는 재고를 일단 확보를 좀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큰 피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동 시점들이 언제 좀 정상화되느냐 이제 요거 가지고 얘기가 지금 많은 상태인데 일단은 뭐 포스코 측에서는 석 달 내에 이제 전 제품을 다시 재공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지만 정부에서 지금 보기에는 이 철강 쪽의 제품 공급이 단기간 내에 좀 해결이 안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한 6개월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강 쪽 이슈가 단기간 내에 다시 정상화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공급에 좀 차질이 생기면서 이슈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오늘 포스코 관련된 얘기도 다시 한번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 이제 포인트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 환경이 썩 좋진 않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계속 이슈성 종목들에 좀 수급이 쏠리는 경향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동스틸 같은 최근에 거래를 좀 붙이기 시작한 종목들의 시세가 좀 추가적으로 나올 여력이 더 많으니까 오늘 이 종목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뭐 시장 여건이 어쨌든 이렇게 이슈나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것도 뭐 덩어리가 큰 종목보다는 좀 가벼운 종목들 중심으로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 양상인데, 이것은 어쨌든 그 경침체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자 속에 결국 놓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슈나 테마주들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시는지 전망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 생각 이번에 FOMC 결과가 사실은 시장이 뭐 예상했던 것보다 뭐 크게 벗어난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좀 전도표가 좀 상회한 수치가 나오게 돼서 좀 시장이 실망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실망감을 약간 소화시키는 과정이 일단 단기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구간에서 이슈성 종목들이 많이 좀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시장은 최근에 뭐 FOMC 이전부터 해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계속 반영을 시키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큰 폭으로 계속해서 좀 하락한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슈성 종목들을 계속 움직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중소형 종목들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전략을 설명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제가 6,8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